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할 책은 뭐죠? 약간 이 사투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제목이에요.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홍수열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네, 표지가 너무 예쁘네요. 그쵸, 쓰레기 봉투 같은데? 네, 오늘 저희가 할 책은 이거고요. 바로 줄거리 소개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제 쓰레기는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 홍수열은 책 서문에 이렇게 밝힌다. 그렇다. 우리가 매일 배출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2018년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우리에게 닥쳤던 아파트 폐비닐 대란은 쓰레기가 가져올 재난의 작은 서두에 불과하다. 홍수열은 이 책을 통해 분리수거함에 들어가기 전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과연 어떤 종류의 것인지, 어떻게 분리배출이 되어야 하는지, 나아가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소개한다. 맞아요. 그러면 오늘의 불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편인 줄 알았는데 아직 쓰레기 분리 배출이 생활화되지 못해 초록창에 땡땡땡 버리는 법을 검색하고 이마저도 틀린 게 많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지금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마저도 틀려. 맞아. 근데 틀렸다는 인지를 못하니까 계속 잘못 버리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법을 사람들한테 또 알려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찾았는데 이러더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초록창에다가 뭐 버리는 법 검색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방금 전에 했잖아요. 커피 찌꺼기. 전 커피 찌꺼기 이때까지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있었는데 오리가 음식 쓰레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래? 근데 얼마 전 검색을 통해 몇 분 전 환경부에 따르면 이것은 일반 쓰레기가 맞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막 이사할 때마다 진짜 많이 검색해보는 것 같아요. 옷걸이 버리는 방법. 맞아. 옷걸이 버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옷걸이 버릴 때, 그 다음에 또 각종 가구나 폐가전 같은 거 버리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검색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검색하지 않고도 당연히 이거는 이렇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책 읽으면서 좀, 아니었네? 라는 것들을 알게 됐죠. 좀 찔리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게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라 찾아보지도 않았던 내용들이 책에 너무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진짜 실용적으로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계속 했었잖아요. 회의할 때. 쓰레기 버리는 법 배운 적 있어? 이런 얘기를 계속 주고받았었잖아요. 네. 없죠. 예.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정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물건을 버리는지를 눈으로 학습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아니면은 뭐 심부름처럼 이건 저기다 버리고 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행동하면서 몸으로 체득된 거? 그 다음에 뭐 아파트나 뭐 그런 뭐 주택에 살 때는 골목 같은 곳에 그런 게 붙어 있기도 하잖아요. 뭐 종량제 어디에다 일반 쓰레기는 담아서 내놔야 되고, 뭐 재활용 쓰레기는 어떻게 해서 내놔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큰 그림은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거는 진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떤 시간이 딱 편제가 돼서 성교육을 받는 것처럼 환경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환경교육이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를 깨끗하게 쓰자 정도의 좀 거시적인 이야기? 되게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막 바다 동물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뭐 북극, 남극에 지금 빙하가 녹고 있단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쓰레기는 이렇게 버려야 돼 라는 건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쓰레기를 줄여야 해. 좀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교육이긴 하지만 훨씬 더 생활 밀착형 교육은 아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둘 다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이때까지 이러는 걸 보면 확실히 몸에 체득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저희가 했었잖아요. 아침 방송에서 맨날 몸에 좋으니까 이 물건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만 하지 말고 산 건 이렇게 버려야 한다. 아, 맞아요. 라는 것까지 같이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좀 갑자기 생뚱맞은 생각일 수 있는데,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 다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버려야 가능하다. 그러면서 뭔가 버리는 게 미덕이 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역시 미니멀리즘도 버려야 된다의 미덕은 가르치는데 어떻게 버려야 된다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약간 반성과 우리의 생활 태도를 돌아보긴 했으니까 예. 이 책을 보면서 좀 인상 깊었었던 것들 얘기를 해볼까요? 깜짝 퀴즈 한번 해볼까요? 아, 그쵸. 저희가 그걸 준비했었죠.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가 7가지 정도의 퀴즈를 준비했으니까 OX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할게요. 제가 첫 번째 할게요. 종이 빨대는 환경에 괜찮다. O일까요? X일까요? 재활용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는 죄책감을 좀 덜 느끼고 사용하죠. 그쵸. 이렇게 바다 거북이가 코에 그 플라스틱 빨대가 껴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플라스틱 빨대 그만 써야 되겠다 이러면서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종이 빨대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종이 빨대는 좀 죄책감이 덜하다. 아닌 거죠. X입니다. 네. 일단 물 묻은 종이는 재활용이 안 되고, 그리고 손바닥보다 작으면 재활용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쉬울 거다라고 이 홍수열님께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또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종이 빨대라고 해서 종이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생각해보면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 같은 것도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죄책감이 줄어들 여지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빨대 없이 먹는 게 제일 좋다. 그렇지요. 아니면은 요즘 해외에서 쓰는 거 봤는데 알루미늄 빨대였나요? 아, 씻어 쓰는 다회용 빨대들. 예. 쓸 거라면은 그런 게 바람직할 수 있겠다라는 것. 자, 두 번째 퀴즈는 구지가 내주세요. 네, 명함은 일반 쓰레기다. 그러니까 명함의 재질이 종이잖아요. 종이. 그쵸. 그러면 우리가 버릴 때 폐유지에 버릴 확률이 매우 높죠. 그쵸.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쵸. 그러나 되지 않는다. 고로 2번은 O가 되겠네요.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종이로만 된 명함도 있기는 해요. 근데 코팅이 된 종이로 된 명함은 안 된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함 버릴 때 잘 만져보고 버려야 한다. 그렇지. 그렇네요.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소주 병뚜껑은 따로 배출한다. 그러니까 이 병뚜껑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버린다. 따로 배출해야 될 것 같잖아요. 재질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왠지 내가 더 부지런해진 것 같고. 그리고 소주병은 유리고 이 병뚜껑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 그니까. 하여튼 유리가 아닌 것. 네, 철? 이렇게. 그렇지만 이것도 X입니다. 네. 이게 소주병은 재사용하는 물품 중에 하나로 병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꼭 병뚜껑을 같이 닫아서 내놓는 게 좋다. 그러니까요. 뚜껑이 있으면 아무래도 병뚜껑 병 마개 부분이 훼손될 확률이 적겠죠.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로 가야지 재활용 확률이 높다. 재사용. 재사용과 재활용을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책에서 일찍이 밝히고 계신데 아직까지. 네, 그러면 네 번째. 네. 의약품은 일반 쓰레기이다. 나 이거 헷갈려.
O! 아니죠. 제가 일부러 이랬습니다. 연기 진짜 못하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의약품 같은 경우를 뭐 우리가 뭐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개수대에 흘려보낸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의약품을 일반 쓰레기에 내보내면 땅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오염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동물들이 그걸 먹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예시로는 그 안약 같은 거 남을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걸 변기에 흘려서 보내면 바다로 흘러가고 이게 거기 사는 동물들한테 섭취가 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버려야 되냐면 이제 약국에 갖다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 5번째입니다. 물에 녹는,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나오는 문구죠. 뭐 친환경 물티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기에 버려도 된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소비자보다는 이 생산자가 광고를 허위 광고죠, 사실. 그렇죠. 이게 물에 녹을 수 있죠. 한 100년 지나면. 그리고 여기 책에도 나오듯이 그 실험실에서 구성한 환경에서는 녹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게 자연으로 흘러가면 자연에서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녹지 않고 그냥 일반 쓰레기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멋대로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홍보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볼 때는 마치 물에 닿자마자 사르르 녹아버릴 것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65년인가 70년이 걸린다. 근데 그것도 일정한 환경이 조성됐을 때. 근데 이게 일정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흘러가지 않고 정화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자연으로 결국에는 가게 되고 그러면은 일반 쓰레기가 되니까 변기에 버리면 안 된다. 더 나쁩니다. 그죠? 네. 네. 그다음 6번째. 6번째.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한 종이컵은 재활용이 된다. X. 그쵸. 이거는 아까 1번과 2번 그 퀴즈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이거 너무 찔리는 게 맨날 마시고 나서 재활용과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로 카페에서 분류해 놓잖아요. 저는 이 종이컵을 전부 다 이때껏 재활용으로 다 넣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음식물이 묻었었던 거고 그리고 코팅도 되어 있는 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우유팩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유팩은 따로 분리 배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네. 자, 7번째는요. 어렵습니다. 읽지 않은 메일, 그러니까 내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메일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대요. 이건 굳이가 낸 거라 정답을 알 수밖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메일을 계속 읽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냉각 장치를 돌려야 된대요. 근데 그 냉각 장치를 돌리기 위해서 또 열을 끌어다 쓰고 이렇게 되는데 개개인의 사람들이 50개 정도씩의 스팸 메일만 삭제해버려도 전 지구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1시간 동안 20몇 개의 정보를 끈 것과 같은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우라고 했는데 지우셨나요? 여보세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그 메일조차도 우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정말 물리적인 존재의 쓰레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 환경에서 있는 뭔가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 것들도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건 거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죠. 이야, 진짜 인간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구에 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무슨 소리야? 약간 이런 기분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찾아보니까 이것에 관련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7가지 퀴즈를 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쓰레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일단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일단 이 홍수열 작가님이 자기 자신을 쓰레기 박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치 쓰레기 박사라고 하면 뭔가 박사의 깜냥이 되지 않는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분은 쓰레기 전문가 박사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라는 단어를 언제 쓰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불필요한,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꺼리낌스러운, 뭐 약간, 어쨌든 안 좋은 이미지들을 다 쓰레기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쓰레기를 누가 만드느냐.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산품들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나한테서 이제 뭐 필요가 다해서. 그렇게 되는 순간 다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만들어낸 나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책임지기 싫어하는 우리의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쓰레기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버려라 라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특출날 정도로 청소 노동자들을 일반 낮 시간에 근무하지 못하게 한다잖아요. 혐오스럽다고. 미관상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이 많은 돈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쓰레기 치우는데 왜 돈을 많이 받아? 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많이 받아야지. 힘들고 험한 일하고 새벽 시간에 근무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원래 그럴수록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쓰레기 치워주시는 분들이 청소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는 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재난이 올 겁니다. 진짜 질병이 엄청나게 확산될 것 같아요. 그쵸. 최근에는 이제 낮 시간대로 많이 시간을 옮기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뭐 어쨌든 근데 아직도 저는 종로에 사는데 종로 대로변에 이제 쓰레기를 밤 9시 이후에 내놓을 수 있거든요. 낮에는 내놓을 수 없어요. 낮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데 밤에밖에 낼 수 없는데 그 밤에 내는다라는 이야기는 밤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시가지기 때문에 낮에는 쓰레기 배출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그래서 뭐 주거단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오피스가 있는 이런 시가지 쪽에는 아직까지도 밤에만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자꾸 숨겨야 되는 것 그리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러는 건데 이 책에 보면 재활용과 재사용을 적극 권장하잖아요. 그래서 순환경제까지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쓰레기를 그런 식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무조건 숨겨야 될 대상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단어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챕터 1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단어들인데요.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이 5R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이걸 어제 5R이라고 읽어야 돼, 5R이라고 읽어야 돼 했던 바로 그 용어.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거절하기. 두 번째는 줄이기. 세 번째는 재사용하기. 네 번째는 재활용하기. 그다음 다섯 번째는 썩히기. 그래서 이 단어가 영어로 했을 때 모두 R로 시작하는 단어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우리가 삶을 꾸려나가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절하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뭔가 일회용품 비닐 같은 데 담아주시려고 한다면 저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물티슈를 주신다고 할 때 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먼저 하라는 거죠. 처음부터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딱 필요한 소비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책을 얼마 전 지난주 일이죠. 제가 잡지를 구독했는데 노트를 서비스로 끼워줬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 택배를 뜯을 때 우리가 앞에 있었는데 제가 그랬죠. 아 이거 쓰레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은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쌓여있는 노트들이 지금 저한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안 쓸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선택한 종이에다가 글을 쓰고 싶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근데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갖고 싶다라고 선택을 한 것과 다르게 그냥 당연하게 넣어주는 사은품 같은 것들은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하다. 좋네요.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받는 게 좋고 불필요한 사람은 굳이 쓰레기가 되니까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줄이기였잖아요. 이거는 매일매일 생각하는데 항상 대량으로 사는 게 100원이라도 더 싸서 그렇죠. 반성이 됩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 책 읽고 변화된 것은 제가 방 청소를 매일매일 물티슈로 해요. 근데 책을 읽고 나니까 큰 게 아니라 이런 거부터라도 줄여야겠다 해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걸레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걸레 빠는 거 너무 귀찮죠. 그게 싫으니까 맞아요. 근데 방송들 보면 그 어떤 이제 혼자 사는 방송들 많이 나오는데 약간 거기선 거의 권장처럼 나오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의 필수품 하면서 물티슈로 청소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길래 사실은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도 물티슈로 바닥을 많이 닦았었는데 저도 혼자 사니까 네. 근데 걸레로 닦아야 확실히 더 깨끗하긴 해요. 물티슈는 마르잖아요. 닦으면서. 그것도 그렇고 약간 그 닦아내는 마찰 그 표면이 걸레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깨끗함은 걸레가 더 낫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걸레 권장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도 조금씩 더 줄이면 좋지 않을까. 당장 안 쓰기는 좀 힘드니까.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사용하기. 이쯤에서 한번 용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사용과 재활용. 재사용은 당근마켓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네요. 우리 집에 있는데 나는 안 써. 그래서 쓸 수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죠. 약 일정한 금액을 받고. 그러면 그 물건은 쓰레기가 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작가님도 재활용과 재사용을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폐가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재사용이 가능한 가전제품이라든지 중고 가구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곳을 재활용품 판매센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거는 사실 재사용 물품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재활용은 또 뭐가 다른 거죠? 그것은 이제 원료를 활용하게 되는 거겠죠? 그쵸. 유리 병들을 모아서 유리를 녹여서 다음 물건을 만든다든지. 그쵸. 그러니까 재료를 원래의 것으로 다시 되돌린 다음에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재사용이 더 권장이 되기는 하죠. 에너지가 덜 드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는 업사이클링, 다운사이클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활용을 했을 때 더 단계가 보통 대부분 낮아진다잖아요. 기존의 것보다. 그쵸. 근데 좋아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이 훨씬 더 유익하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썩히기. 분해돼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썩혀서 퇴비화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주택에 사신다거나 옥탑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저 예전에 친한 친구네 집에 갔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기계를 집에다 놓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신혼집인데 근데 생각보다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방에 이만큼 차지하면 불편하지 않아? 라고 했더니 근데 필요해서 샀어 라고 얘기하는데 대단한 친구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정말 좋은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네요. 우수사례네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R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또 제가 처음 들었던 단어는 업사이클링이란 단어는 몇 년 전에 처음 들었었는데 다운사이클링이라는 것도 처음 들었거니와 또 프리사이클링이라는 말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어떤 말이죠? 여기서 풀이라는 게 PRE,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물품에 대해서 포장재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쵸. 근데 요즘 우리가 택배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내가 의도치 않은 과포장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 후기를 읽다 보면 과포장돼서 오지 않았을 경우 성의 없게 물품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의의 문제인가? 저는 너무 과하게 그 뽁뽁이가 둘러싸져 있는 물건을 받을 때 쓰레기 라는 맞아요. 생각이 더 크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리사이클링이 정말 중요한데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좀 다 같이 바뀌어줘야 맞아요.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도 뭔가 성의가 없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거고 받는 사람도 이게 성의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강렬했어요. 플라스틱 어택. 그러니까요. 여기 책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책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알고 보면 집에서 나온 비닐 쓰레기는 우리가 싼 똥이 아니에요. 기업과 유통업체의 똥이 가정으로 들어온 거죠. 소비자들은 얌전히 장바구니만 챙기지 말고 아예 그들에게 비닐을 던져주어야 해요. 이런 소비자 행동을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싼 똥이 아니고 우리가 치울 필요가 없다. 다시 돌려줘라. 네 쓰레기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최근에 기억나는 사례로는 우리도 찾아봤지만 스팸 같은 경우에는 그 불필요한 뚜껑. 우리나라만 노란 뚜껑이 있대요. 거의 미관상에 유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남은 스팸을 보관할 수 있는 용도의 뚜껑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렇게 보관하면 스팸이 상한대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게 엄청나게 밀폐된 뚜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분리가 막 되게 쉽게 되는 건데 쓸모없는 뚜껑이죠. 그리고 뭔가 완충작용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사람들 그럼 이게 얼마나 완충작용을 잘하는가 해서 뚜껑을 씌웠을 때와 벗겼을 때 발로 이렇게 밟는 실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뚜껑을 끼워놔도 터지는 건 매한가지라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완충작용도 하지 못하고 보관 효과도 없다면 불필요한 쓰레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팸 뚜껑을 모아서 CJ한테 다시 돌려주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 세상에는 미리 행동하는 멋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게 지난 추석쯤이었던 것 같은데 추석 때 그래서 그 CJ에서 그러면 그 뚜껑이 없는 스팸 선물 세트를 이제 그럼 내어놓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때 그 기사를 보고 어제 다시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뚜껑이 있는 스팸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업 측면에서도 갑자기 뭐 그 방법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차츰차츰 바꿔나간다면 소비자 개개인이 분리수거라든지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보다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게 그쵸.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의 어떤 능동성. 그쵸.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그 똑똑한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업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듣던 중 진짜 반갑네요. 네. 근데 이러는 와중에 또 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뭐요? 이렇게 뭔가 기업이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소주병 같은 경우는 정해진 규칙이었는데 암묵적 규칙이었죠. 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다 소주병을 초록 색깔 병을 쓰잖아요. 그쵸. 그래야 재사용이 가능하고 근데 뭐 레트로라고 하면서 두꺼비 회사가
푸른색 약간 투명 느낌이었죠. 네. 응. 그 소주병을 내놨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모두에 대한 기만 행위를 한 거죠. 아, 전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고 그 제품이 출시됐을 때 확실히 튀긴 튀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훨씬 더 약간 맑아 보이기도 하고 막 네. 사실 뚜껑 뜯어서 이렇게 부어보면 다 맑은데 소주는 근데 훨씬 더 맑아 보이고 뭔가 더 청아한 기분도 들고 이랬는데 그게 소주 유통업계의 불문율을 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의 도덕적인 규칙을 깬 거잖아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회사가 그걸 깨면 다른 작은 회사들은 그럼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자신들이 마케팅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훨씬 더 큰 효과를 봤다면 오히려 안 팔린다거나 막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 두꺼비가 막 트렌디하게 되면서 막 캐릭터도 나오고 그래서 엄청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잘 되면 사람들이 다른 소주 회사들이 그럼 우리도 병을 바꿔볼까? 이렇게 되면 대량 쓰레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알았을 텐데 알고도 이렇게 했다는 게 좀 분노의 지점인 거죠. 그렇죠. 이 책에서 그렇게 막 두꺼비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 볼 때 그치 소주병은 반칙이었네 얘네가 그치. 라는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그 처음처럼과 참이슬이 몰라서 초록색을 썼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멍청해서 그러니? 막. 그렇네요. 이것도 뭔가 우리 같은 소비자가 행동을 해주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맛이 더 중요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신박했던 용어는 EPR이라고 해서 이게 생산자 책임 제도였나요? 라는 용어로 우리나라에선 통용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뭐 일례로 자기네들이 어떤 만들었던 물품, 제품의 겉면에다가 분리배출 표시가 되냐 안 되냐 그거를 해주는 거. 맞아요. 좀 더 정확하게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쓰시는 뭐 플라스틱 제품이나 이런 것에 분리배출 표시 마크가 있으면 이것은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이미 금액을 지불을 한 거였던 거죠. 그쵸. 그래서 분리배출이 가능한 쓰레기인데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사서 거기에다 넣게 되면 우리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이중으로 내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저 가끔 귀찮아서 그냥 일반 쓰레기 버릴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마치 내가 환경을 더럽혔다라고 했을 때는 죄송한 말이죠. 약간 조금 죄책감이 덜했는데 내가 비용을 이중으로 내고 있었어? 그치. 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더 확 와닿았어요. 제대로 버려야지. 그치. 이미 우리는 그 비용을 지불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알려줘서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용어가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를 아예 만들지 말자가 아니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에 가까워지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이 얘기하면서 비거니즘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비거니즘이 되자가 아니라 점차 나아지는 뭔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고민하자였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과 제로 웨이스트 운동은 비슷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너무 엄격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어떤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작년쯤부터 좀 그런 게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망원동 쪽에 가면 알맹상점이라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 재료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까지 다 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물만 살 수 있는 곳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우리나라에도. 사실 저는 그걸 갖다 기사로 먼저 봤었는데 독일에는 그런 마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을 가져가서 거기다 담아온 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가는. 근데 우리나라는 저런 게 없나? 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도 알맹상점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봐야지 하고 아직 한 번도 못 가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많건 적건 간에 분명히 누군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자신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 사회를 바꾼다고 생각하여 행동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죠. 맞습니다. 되게 상징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장사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아져야겠죠. 이렇게 챕터 1에서는 저희가 몰랐던, 새로 알게 된 그런 용어들이 쭉 소개가 되면서 우리가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왜 잘 버려야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 주시고요. 챕터 2에 가면은 보다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가. 그쵸. 제 책에 지금 포스트잇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책은 실용서로서도 너무 훌륭해요. 거의 역대급으로 제가 많은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그 이유는 충격적인 장면들에 제일 많이 붙었던 거죠. 내가 몰랐던 거, 안다고 착각했던 것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붙여놨던 것 중에 한 곳을 폈는데 네. 플라스틱인 척하는 쓰레기들. 그거 한번 읊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쵸. 근데 잘못 배출한 적이 있는 것들일 거예요. 네. 칫솔, 라이터, 볼펜, 빨대, 레고. 지금 말한 것들은 다 작은 것들이죠. 그쵸. 작은 것들이고, 그리고 안에 뭐 다른 게 들어있다거나 약간 성분이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분리배출을 할 수 없는 일반 쓰레기들. 그쵸. 플라스틱 재질이어도 그 선별 과정에서 일일이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거 생각나요. 이 얘기를 하니까 볼펜 얘기할 때 어떤 학생이 볼펜 회사에 글을 남겼다잖아요. 이거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하냐 했더니 그쵸. 뭐 심 따로 뭐 따로 해서 버려야 된다고 했지만 그 대답은 틀렸다. 네, 손바닥보다 작으면 분리배출을 해도 이게 재활용이 힘들다. 그쵸. 이제 볼펜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된다. 네, 그러니까 볼펜도 작작 사라 채집. 그죠? 작작 사야 한다. 그 다음에 고무장갑, 고무줄, 고무대야. 전부 다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릇 종류. 멜라민 수지 제품이라고 하는데 실리콘 제품이랑 네. 그런 그릇 종류들도 전부 다 플라스틱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네. 그 다음에 업소용 비닐랩. 업소용입니다. 네. 업소용 비닐랩 역시 플라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네. 안경집 안 되고요. 노끈 안 되고요. 장난감류 안 되고 휴대폰 케이스 안 됩니다. 휴대폰 케이스 왜 안 되는 거지? 안 된대요. 근데 네, 그다음에 카세트 테이프 안 되고 비디오 테이프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좀 얘는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하면 돼. 이거는 그렇게 큰 쓰레기 만드는 거 아니야라고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안심하고 있었던 것들한테 지금 다 배신당한 기분이죠. 그쵸. 그리고 플라스틱이 사실 종류가 무지무지 많다는 거. 그러니까요. 비닐 전부 다 플라스틱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플라스틱이 여러 종류에서도 재활용이 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페트병도 종류가 좀 다 달라서 성분이 다 달라서 시민들은 분리배출을 잘 하고 있는데 실상 이게 재활용이 되는 애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애 그리고 너무 소수의 색깔이 있는 페트병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혼동을 주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걸로 빼버리기도 하고 이런다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페트병 같은 경우는 성분을 다 통일시켜버린대요. 그러니까 라벨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그 음료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하지 그들은 페트병 재질 같은 걸 통일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민들이 분리배출하면 바로 재활용이 가능하게 분리배출을 했는데 또다시 선별 작업을 해야 될 필요를 어떻게 보면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 단위, 환경부 단위, 그리고 기업 단위에서 바뀌어주면
훨씬 더 극대화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저는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의류, 수거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베개라던가 뭐 이불류 또는 속옷류 이런 것들을 버리지 말라고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알면서도 그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게 남이 입을 옷이고 남이 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쓴다고 생각한다면 베개나 이런 것들은 버리지 않는 걸로. 그렇죠. 그리고 거기도 그렇지만 아름다운 가게로 기증을 하는 헌옷 같은 경우도 입지 못할 쓰레기가 더 많이 온다잖아요. 아, 맞아요. 그건 쓰레기를 버린 거죠. 기부를 한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 그런 것도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되게 놀랐었던 게 있었잖아요. 뭔가 일회용품에서 일회용품이 언제 많이 사용되냐라고 한다면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 일회용품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잖아요. 지금 코로나랑 동일한 거죠. 맞아요. 그게 1900년대 초반인데요. 코로나 직전에 사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충격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카페에서 카페 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안 되는 법령이 적용됐었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잘 지켜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잔에 받아서 잠깐 카페에 앉아있기만 해도 직원이 와서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쵸?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게 확 엎어졌죠. 아,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일회용품에 어떤 향연이 벌어졌다고 해도 그렇죠. 배달 음식도 훨씬 많아졌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텀블러를 가져가도 텀블러에 담아주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타인의 물건에 손이 닿는 것 자체도 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새 거에다 담아주는. 근데 이 질병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고. 맞아요. 근데 여기서 홍수열 박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해서 쓰레기가 찬 거라면 이게 또 땅속에 묻히면서 지구의 환경을 파괴할 거고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이 생길 거고 악순환이다. 맞아요.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또 근데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플라스틱이 비닐 같은 걸 쓰기 시작했냐. 이것도 사실은 처음은 나무를 아끼기 위해서였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종이를 너무 많이 쓰니까 종이봉투를. 그래서 종이를 아끼려고. 그러니까 시작의 출발점은 좋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이렇게 남용되고 얘마저도 우리가 처치곤란의 상태까지 가게 될 줄은 그 당시엔 몰랐던 거죠. 맞아요. 이게 플라스틱 사용이 약 70여 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시간 안에 지구가 정말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일회용품을 또 많이 쓰는 곳은 장례식장이잖아요. 아, 그쵸. 장례식장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그거 누가 설거지하고 있어. 맞아요. 근데 이 책을 보고 놀랐죠. 우수 사례가 또 나오죠. 제주도는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안 쓴대요. 제주도 장례식을 가본 적이 없어서 사실 몰랐는데 이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그 저희 전통 문화와 관습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쵸. 뭔가 위로해주러 온 사람들, 손님들을 대접한다는 의미로 음식을 내어놓는 건데 그 음식을 일회용품 그릇에 내놓는다는 건 예의가 아니다 라는 사고가 제주도민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생각이 우리한테 먼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손이 너무 부족한 가족이나 그런 집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홍수열 박사님도 선택할 권리를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일회용품밖에 안 쓰니까 당신도 일회용품을 쓰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일회용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선택할 권리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 지점 재밌었고, 또 어떤 지점들이 있었죠? 되게 재밌는 것들이 또 많았었는데, 예. 그, 중국 쓰레기 대란 이야기도 되게 충격적이었죠. 우리가 쓰레기를 중국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가 잘 처리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과거가 부끄러웠죠. 그러니까요. 그 중국이 이제 자기네들의 대국의 위치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대국이라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쓰레기를 수입하는 게 격에 안 맞는다. 그쵸. 해서 금지를 내려버리면서 그 여파가 전 세계에 퍼진 거죠. 근데 그 결정이 이상하다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쵸. 이때까지 하던 행동이 더 이상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쓰레기를 딴 나라에 밀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근데 일본의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었던 그쵸. 기사를 본 적이 있죠.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들도 다들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쓰레기를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쓰레기가 사실 엄청나게 큰 문제인 거죠,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해결이 안 돼서 다른 나라로 밀던 상황에서 중국이 안 받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전 세계의 그 폐지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그 노인분들,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에게까지 영향이 가서 폐지 가격이 뭐 거의 반값 이상 떨어졌다고 하죠. 폐지 줍는 어르신들 얘기하니까 생각났던 게, 네. 아파트보다 분리배출이 더 주택이 잘 된다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는 그 폐지를 주워가는 어르신들이 분리배출을 정말 잘해주고 있기 때문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볼 때 내가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사실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분들의 삶이 사회에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사회에 계속 기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내가 폐지를 내놓음으로 인하여 저들이 뭐 100원이라도 더 벌겠지 라는 마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들이 더 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의 분리배출 시스템이 자칫 체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민간 업체에서도 그렇고 아파트 거를 떠맡기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다시 또 분리 작업을 거쳐야 되고 하니까. 근데 어르신들은 그걸 다 해가지고 바로 가져가시니까. 그렇죠. 뭐 몰랐던 사실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고양이 괴롭히지 말아주실래요? 저는 쓰다듬었을 뿐인데 지금 물렸어요. 미안. 네. 그리고 또 재밌다라기보다는 아쉬웠었던 점 중에 하나였긴 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우산 고쳐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도 해야겠네요. 그죠? 근데 이 책에 보면 유럽에는 자잘한 고장을 고쳐주는 수리 서비스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수리 카페.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카페까지는 아니지만 맞아요. 우산 고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뭐 고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옷수선집도 요즘 많이 없어진 거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패스트 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산을 고쳐 쓰는 가격보다 5,000원짜리, 3,000원짜리 우산 사는 게 훨씬 더 싼 거죠. 그렇죠. 근데 저 진짜 그런 경험 한 적 있거든요. 너무 예쁘고 내가 귀하게 썼던 우산인데 우산 살이 나간 거예요. 우산 살이 나가가지고 정말 고쳐서 다시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찾아보고 한동안 그러다가 결국에 그 우산 버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안타깝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은 거의 끝이 없을 정도로 자잘하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이 책에 넘쳐납니다. 근데 두껍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강의하듯이 정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친절하게 알려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의를 정말 잘하시겠다.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책 소개해 주시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봤거든요. 근데 잠깐만 봤는데도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 자체도 그렇잖아요. 친환경이에요. 그래서 본문 표지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으며 표지는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와. 이 책을 내면서도 재활용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진짜 멋있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몇 페이지 정도 되죠? 300페이지가 안 되죠? 네, 200쪽 정도입니다. 네, 저 거의 거의 몇 시간 만에 다 읽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 좀 택해놓고 이제 필요할 때 보면서 진짜 쓰레기 이렇게 버렸어야 되지? 라고 다시 한 번씩 들여다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집에 한 권씩 갖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그런 책입니다. 그렇죠. 마치 처음 아기들 키우는 집에 삐뽀삐뽀 뭐 육아 119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모든 가정집에 쓰레기 버리는 법에 대한 책이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불편 포인트는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아직도 인터넷 포털 초록장에 땡땡땡 버리는 법을 검색하고 이마저도 틀린 게 많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분리배출 지식이 불편하다. 그쵸.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불편할 예정이긴 하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버리는 게 정확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거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제로 웨이스트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쪽을 지향하는 삶이 가치로운 것 같다. 완벽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잘 배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1대100 하면 좋겠네요. 가위바위보. 오, 제가 이겼습니다. 네, 먼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구지가 말한 그 말이 저의 1대100이에요. 책임을 지는 것. 다시 말해 결자해지입니다. 사자성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결자해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똥 싼 놈이 치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렴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싼 똥은 우리가 치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싼 똥을 절대 외면하시면 안 되고요. 집에서 하듯이. 집에서 뭘 하죠? 집에서 우리가 싼 똥을 우리가 처리하듯이 네. 우리가 벌려놓은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태도가 매우 절실하다. 절실해요. 왜냐하면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정말 급박하거든요. 맞아요. 더 이상 늦출 수 없죠. 그쵸. 근데 계속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건 우리 후손,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게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다. 라는 취지로 결자해지를 선택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1대100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미뤄둔 숙제라고 정했습니다. 두 단어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예. 쓰레기 문제는 제가 미뤄둔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방법을 잘 몰랐기에 하던 대로 그리고 또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라며 정확한 방법은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책을 통해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방법 그리고 정확하게 버려야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자꾸만 미루어 두었던 숙제를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지금 딱 고양이가 그쵸? 호응을 해줬어요. 니들 잘해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정신없이 얘기를 막 나눴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희에게 남았었던 단상들을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훅 가버렸네요. 네, 이렇게 1월도 훅 갔고요. 저희는 2월에 좋은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